저는 미국에서 99년도부터 수잔 솔티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 그 다음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다가 2011년에 일반 목회를 내려놓고 그 이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북한 인권, 통일, 그리고 안보 쪽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북한 인권 사역을 하면서 김계춘 신부님, 또 이계성 대표님, 여러분들, 박희도 장군님 많이 뵀는데 오죽하면 목사가 생명을 바꿀 일이 아니면은 목회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외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족이 6.25 전쟁 때 총살을 당한 그런 집안이고 통일에 대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2등 가면 서러워할 그런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늦기 전에 이 사역을 위해서 한 2년간 준비하다가 아내가 오케이를 하고 지금도 와서 이제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제 뒷바라지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 분야의 필드에서 한 20년 뛰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한학 학자 아니면 안보, 국방 전문가들이 있지만은 경영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돈 최고 많이 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2007년부터 대북 그다음에 안보 쪽으로 박근혜 대통령 처음 떨어졌을 때서부터 남재준 장군과 더불어서 이 사역을 했고 지금도 계속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종교 아편이라고 하는 저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까 노재명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자체로는 지금 해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행히 미국과 유엔을 통해서 나라를 건국시켰고 또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 하는 꼴을 보면은 나라도 도와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정신 차리지 못하는 국민들인데 그래도 아직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제목은 거창하지만은 그 파워포인트 안 띄워도 될 것 같은데 지난 한 1년 반 사이에 한반도를 그 주변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일평생 살다가 탈출해갖고 대북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대표가 한번 얼마 전에 한 달 반 전에 미국에 갔는데 보통 때 한 두세 명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한 20여 명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묻는데 조갑제나 정규제 주필이 비판하던 김정은에게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갔는데 미국의 관료들이 나와서 묻는 거나 알고 있는 게 첩보 활동을 하는 자기네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어서 경악스럽더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고 북한을 손잡고 상대를 하지만 뒤통수 치는 문재인 정권이 있지 옆에서 거치장스러운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까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던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을 건드렸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중국의 러시아의 힘을 분산시킬 작전을 이미 미국은 1년 전부터 펼쳤습니다. 베트남을 살짝 부추기면서 중국과 베트남을 또 전쟁을 뒤에서 일으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안보라인을 구축했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뒤통수 쳤죠? 우리는 산불, 한미방위동맹의 MD에 초청 안 하겠다. 한일 동맹도 안 하겠다. 미사일 사드 배치 추가 안 하겠다. 완전 뒤통수 친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에 UN 16개 참전국가를 캐나다에 불러서 국방안보 장관들이 모여서 정한국이 이르면은 한국을 배제한 군사작전을 펼칠 준비를 미국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공산국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인권의 문제인데 갑자기 프리 티벳, 그 티벳이 지금 가장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남북 그 삼성, 신장, 티벳, 우이그르가 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우리 워싱턴에서 한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권운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워싱턴 인근에 한 5시간에 모여 사는 사람이 한 500명 되는데 한 번 모이면은 400여 명이 모여요. 워싱턴 시내에는, 워싱턴 DC 인근에는 한인교회만 300개 교회가 넘습니다. 뭐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고 인권 행사를 하면요 100명 모이는 것도 힘듭니다. 정말 우리 한인들 이 동족을 위해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티벳 사람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그 티벳을 2200만 달러를 갑자기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마이클 폼페이오가 6월 3일 날에 천안문 사태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된다. 아주 중국이 싫어하는, 핵무기보다 더 싫어하는 게 1년에 15,000, 2만 건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매스컴에서 일치에 다 막고 있습니다. 그게 들고 일어나면 시진핑이 아무리 까불어도 러시아 무너졌듯이, 동구권이 무너졌듯이, 중동이 무너졌듯이 독재국가는 결국 인권의 무기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뭐 인권 해봤자 소용이 없죠. 무슨 소용이 없습니까? 20여 개 달하던 정치범 수용소가 서방 세계 눈치 보느라고 5개로 지금 이렇게 막았어요. 그런데 미국 하원에서 얼마 전에 수용소로 아예 철폐해라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굉장히 지금 큰 거예요. 우리가 떠드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남한만 힘드느냐? 뭐 첩보 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은 우리보다 더 힘듭니다. 작년 9월 23일에 우리나라 미국의 정찰기가 청와대에도 알리지 않고 평양 상공에 갔다 왔어요. B-1B, F-15, F-35가 2대가 갔습니다. B-1B는 340킬로톤 평상시, 최고는 340톤을 적재할 수 있는 핵무기가 24발을 적재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그게 하나 떴다 하면은 이 김정은이는 지하 땅굴에 들어가갖고 몇 주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딱 왔다 간 다음에 북한에 돌아다니는 민심이 김일성 종합대학서부터 전 도는 민심이요. 빨리 북폭을 해서 김정은이만 제거했으면 좋겠다.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팍스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In 15 minutes, we can demolish North Korea. 15분 안에 우리는 노스코리아를 아주 싹 쓸어버릴 수 있다. 미국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미 그거를 무기를 다 보여줬어요. 지금은 다 드러내놓고 합니다. 서로의 전략이 없는. 김정은이 까부는지 몰라도 북한의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핵무기가 맥시멈 65개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는 지구를 한 대여섯 번 다 파괴하고 남을 만한 그런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애 장난감 갖고 감히 미국과 상대한다는 것은 국방 예산을 보면은 거의 7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북한의 1년 국방 예산이 1.6조예요. 삼성의 작년 순 매출액이 240조인데 순 영업이익이 56조입니다.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들을 날에 북한을 다 살 수도 있는 우리는 돈을 우리나라 한 개 삼성전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정권이 한반도를 향해서 19세기에 쓰나미가 밀려왔고 21세기에 또 하나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이 쓰나미를 무시하고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운전면허도 없는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제 해법을 이런 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 인권운동가 측면에서 본 몇몇 가지 해법은 제가 송대성 박사하고도 한 6, 7년 전부터 아주 전적으로 어그리하는 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가 밸런스 오브 테러입니다. 저쪽이 강도가 들어오는데 칼을 갖고 들어오면 우리 기관단총 갖고 있으면 강도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나라 돈도 있습니다. 이미 EU에는 핵무기 뺐다 하지만 240개의 핵무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터키가 자꾸만 까불고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 핵무기를 루마니아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우리는 옮겨오기만 해도 돼요. 전략무기 떠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수 안보단체가 달라붙어서 아니면 개인 기업체가 이거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 힘에는 힘, 이게 바로 밸런스 오브 테러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보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주장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노재봉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대통령 시해만 3번, 간단하게 3번, 68년, 74년, 그 다음에 83년, 3번이죠. 우리도 최소한 선물 3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걸 못합니까?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딜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CIA가 작업을 했는데 이놈들이 2014년 6월에 미리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서부터 뭐라 그러냐. 남재준과 이병호를 북한으로 인계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하는 사람이 아니 전직 참모총장 국정원장을 인계하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항의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믿고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 작전을 저는 안보 개통 하다 보니까 첩보 쪽도 다루는데 저희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가 안 하면 민간 차원에서도 이걸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과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종전선언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휴지 조각 같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종말선언입니다. 북한 정권이 빨리 붕괴돼야 북한 주민이 살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선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정치범 수용소 전격 해체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 미국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힘안 들이고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삐라 사역입니다. 제 아버님이 징용으로 끌려가서 3년간 4년을 있다가 이제 해방돼서 나오셨는데 B29가 떠서 공격을 할 때 한인 글씨로 된 한글 글씨로 된 삐라를 엄청 뿌렸다고 해요. 한쪽 방향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저는 여기서 몇몇 관계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삐라를 민간에게 하지 말고 EEJ 방법으로 북한 사람들을 자꾸만 이간질시키고 민심을 교란시키는 작업은 무기로 안 해도 갖고 있는 거기에 삐라 폭탄을 떼워서 이 김정은의 씨가 얼마나 더러운 이게 친일파의 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무기 그 다음에 그들을 선동할 수 있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뿌릴 수 있는 작업을 우리가 하면서 힘 안 들이고 북한에도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과 더불어서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북한 정권도 꼴깍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래서 김정은 정권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